연봉 5배의 유혹, 그리고 토사구팽, 연봉 5배, 집 제공, 자녀 국제학교 지원, 그리나 몇 년 뒤 계약 해지, 귀국, 경력 단절, 한국 반도체 기술자 3,000명이 중국으로 갔다가 버려졌다는 이 자극적인 문장은 루머이기만 할까요? 먼저 가장 많이 퍼진 이야기. 삼성 하이닉스 기술자 3,000명 집단 이직. 이 숫자는 정부 발표도 삼성 하이닉스 측 공식적 자료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력 이동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엔지니어들이 중국 이직 사례는 존재했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은 공격적인 인재 영입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반도체 산업은 돈만으로는 안 됩니다. 설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수율을 1% 올리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중국은 이 시간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전략이 기술자를 사라. 10년을 기다리는 대신 10년 경력자를 영입하는 방식. 연봉 2배는 기본, 핵심 인력은 3배에서 5배. 고급 아파트 제공. 세금 감면 등 이직 초기에는 실제로 많은 제한이 오갔습니다. 예를 들어 SMIC, YMTC 같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해외 인력을 적극 영입했습니다. 초기에는 라인 셋업, 공정 안정화, 수율 개선에 외국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성과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정치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첨단 장비 수출 제한, UV 장비 금지, 핵심 부품 통제. 이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설비가 막히면 공정이 멈춥니다. 공정이 멈추면 고연봉 인력은 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은 경영상 이유로 종료됩니다. 토사구팽 유형 첫 번째 프로젝트 중단형. 중국 일부 반도체 프로젝트는 대규모 투자로 시작됐지만 제재와 자금난으로 중단됐습니다. 외국 인력은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귀국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토사구팽 유형입니다. 토사구팽 유형 이 기술 이전 후 대체형. 초기 공정 세팅이 끝난 뒤 현지 인력으로 전환. 외국 인력은 계약 종료. 이 구조는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됐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사례는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토사구팽 유형 세 번째 보조금 의존 구조. 일부 중국 반도체 기업은 지방 정부 보조금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보조금이 줄어들면 현금 흐름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임금 체불, 계약 조기 종료, 회사 폐업, 이런 사건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피해자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엔지니어는 계약을 충실히 마치고 고연봉을 받고 귀국 후 더 좋은 조건으로 이동했습니다. 해외 경험이 커리어에 도움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성공 사례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법적 리스크. 국가 핵심 기술과 연관된 인력은 해외 이직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 자료 반출은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정치 리스크.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되면 개인의 계약도 영향을 받습니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변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000명 전원이 버려졌다는 말은 과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고연봉 스카우트는 실제였고 프로젝트 중단 사례도 있었으며 계약 조기 종료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반도체는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기술 유출은 국가 안보와 연결됩니다.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소비되기 쉽습니다. 배신자, 토사구팽, 기술 도둑과 같은 강한 단어는 빠르게 퍼집니다. 이직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은 단순한 연봉 비교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정책, 외교 관계, 산업 구조까지 얽혀 있습니다. 연봉 5배는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과 자본, 국가와 개인이 충돌하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